옥천입니다. 예. 아이고, 아까 막걸리 한잔 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해서 오늘 좀 아까 좀 편하게 막걸리 한잔 하고, 그 왜 저기 페이스북에 광고 뜨는 것 중에 3대가라고 그 편육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택배 받아가지고 좀 나왔다가 오랜만에 장수 막걸리에 편육에 한잔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3월 되는데 참 춥겠네요 정말. 이 돈 걱정에 정말 춥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막걸리 한잔하고 잘라고 했는데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 많을 때는 유튜브 찍어라 이런 거라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드디어 전쟁을 했네요. 뭐 자세히 얘기할 거 다 아시니까 뭐 말해봤자 뭐 하겠나 싶은데, 일단 이스라엘이 선빵을 쳤고,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메네이를 지금 죽이려고. 근데 이제 이 깊게 들어가자면 스토리가 그런 겁니다. 원래 지금 이란 미국 전쟁을 해가지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핵폭탄 하나 날려가지고 3월 3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제3차 대전이 되고, 갈 곳 잃은 유대인들은 이제 한반도 들어온다. 원래 이런 게 이제 그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선빵을 쳤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얘기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애들이 뭔가 이제 확신을 가졌는지 먼저 선빵을 쳤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조만간, 뭐 지금 뭐 이미 끝났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메네이는 죽겠죠 아마도. 그래서 전쟁이 3차 대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요. 전쟁 확전 안 해요. 그냥 하메네이 하나 없애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겁니다. 3월 3일 이전에 다 끝날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EBS를 하던 뭘 하던 그렇게 되겠죠. 전쟁은 아마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오늘 저기 아내가 웬일로 방에다가 뉴스를 틀어놓고 자더라고요. 왜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있잖아요. 아내는 워낙 마음을 졸이고 살던 사람이라 이 고요하면 잠이 잘 안 와봐요. 그래가지고 텔레비를 좀 틀어놓고 자는 어떤 그런 습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잘 자고 있으면 굳이 텔레비를 끌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틀어놓은 대로 저는 누워가지고 이제 유튜브 하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커뮤니티 들어가서 보면서 그 텔레비 소리를 듣는데 오늘 뉴스를 하대요. 그래서 그냥 쭉 듣고 있었어요. 뭐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굳이 뭐 제 입을 빌어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뭐 대통령이 잘하시니까 뭐 어떻게 되겠거니 좀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듣고 있다는 걸, 뉴스를. 그렇더라고요. 전쟁을 왜 할까 하는데 이제 제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형식상 예포 한번 쏘는 거죠. 뭐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뭐 제가 뭐 대단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하메네이는 이제 끝났죠. 지금쯤 죽어 있을지도 몰라요. 연락 안 된다니까. 어제 얘기했던 거 그대로
그대로 이제 오늘 가고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들 이해하십시오. 예. 아무튼 뭐 3월 3일 날 뭐 이벤트 뭐 이런 얘기들 사람들이 음모론적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시나리오고 저의 역할이 뭡니까? 그 시나리오를 다 깨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핵전쟁 없습니다. 예. 외계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번 문명은 리셋이 없습니다. 예. 원래 문명이 깨어나면 다 리셋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 우리 문명은 앞으로 도약할 일이 남았지 리셋이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차원 상승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 미움, 증오, 폭력, 뭐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이제 모든 인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때 이제 외계인들이 내려와서 아, 너희들이 이제 정말 성숙했구나, 영혼이. 그럼 우리와 이제 앞으로를 살아가자. 이러면서 이제 외계인들이 우리한테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올해 중반기. 그게 이제 이른바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디스클로저. 예. 이 어차피 이제 세력들이 다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그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 너네가 이렇게 플랜을 짰냐? 그럼 나는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지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얘네들도 그걸 바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 지켜보면서 얘가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확인하다가 어저께 이제 5번째 유튜브를 찍으니까 이제 확신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형식상 예언은 이외 오래된 예언은 형식상은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예언을 크게 키울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맛만 보여주고 끝낼 것인가 그건 걔네들 마음이죠. 네. 근데 저는 3차 대전을 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메네이가 지금 죽었거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송장됐다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 믿어보라고. 트럼프가 오늘 연설을 하는데 하얀 모자를 쓰고 왔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화이트햇. 그 화이트햇에 응원군이 지원군이 누가 있습니까? 어나니머스. 걔네가 해커 집단이죠. 그래서 이란에 지금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두 가지로 가요. 그 현실적인 전쟁 그리고 이제 사이버 전쟁. 어나니머스가 이제 사이버로 조지고 있죠. 그래서 금방 끝나요. 그러면 이란도 다시 봄이 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제 봄이 오듯이 이란도 봄이 와요. 네. 오늘은 제가 낮에 오전에 아내한테 이제 좀 제가 오늘 8시에 일어났다가 급 피곤해가지고 잠깐 잤는데 10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 병원에 그 당뇨약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내 이렇게 원래 아침에 우리 와이프 제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흰죽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침을 주거든요. 이제 배에 편안하게 아침이니까. 근데 오늘은 빨리 병원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장모님이 저희 오실 때 빵 같은 거를 이제 좀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그 케이크를 좀 먹으란 다음에 부정히 약을 먹이고 병원에 갔죠. 오늘 계좌에 10만 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전 재산이 10만 원 있었는데 10만 원이었는데
오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약값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3주치를 받아왔습니다. 당뇨약을. 그러니까 이 약값이 한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장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장에 한 2만 원 남았습니다. 전 재산이 2만 원이에요. 나갈 돈은 정말 많은데 깝깝해요. 점심 때는 이제 아내랑 제가 오늘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골국물에 흰떡을 끓여가지고 떡국을 먹었죠. 근데 아내가 점심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늘 기범이한테 전화가 안 오면 자기가 군대 찾아가겠다. 난 뭔 소린가 그랬더니 훈련소에서 주말에 전화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와 이거 좋댔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방에 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아내가 지금 열받아서 군대 간답니다. 훈련소를 찾아간대요. 그러니 우리 아들한테 집으로 엄마한테 전화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죠. 아무튼 점심을 먹고 아내는 이제 뿔이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밥 먹고 식시되다가 침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자고 저도 자고 있는데 아내가 저를 깨워가지고 전화 받아보라 그러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전화 왔구나. 그래서 아우 참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아들한테 그냥 아유 기범아 미안하다 아빠 못 가서. 그때 기범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집으로 옷이 가니까 자기 옷이 그거 잘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훈련소 처음 날인가 이튿날인가 입고 온 옷을 다 포장해서 집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받으실 때 그때 참 이제 마음이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놈이 참 속이 깊은 놈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다시 전화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화해서. 그래서 엄마가 잘 빨아놓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그 옷이 집으로 오면 아내가 굉장히 이제 슬플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 아들이 군대 갔다는 거에 대한 실감을 하겠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부모들은 참 이 자식을 군대 보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 아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갔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 마음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무튼 건강히 편하게 훈련받고 그리고 퇴소식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군대 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훈련소가 전라도 임실이에요. 이 밥이 얼마나 좋겠어요. 전라도 밥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밥 잘 먹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마음은 놓입니다. 엄마들 마음이나 아버지 마음이나 우리 아들 군대 가서 밥 잘 먹으면 제일 좋은 거죠. 뭐 그죠? 아무튼 그렇고 막걸리를 한잔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수 막걸리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아침에 좀 머리가 아픈데 가끔 먹으면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답답할 때 마음이 그럴 때 소주는 너무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막걸리 한 잔 이렇게. 오늘 왜 막걸리 한 잔 했냐면 저도
제가 열받으면은 마왕을 보내서 사람을 보낼 수 있지만 저의 반대 애들도 저를 협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뭔가 필을 느낀 거죠. '아, 이 새끼들이 나를 건드리는구나.' 근데 얘들이 왜 그랬을까? 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네가 저보고 욕심을 좀 가지래요. 네, 지네가 써먹기가 좀 좋은가 보죠, 제가. 그래서 욕심을 좀 가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에휴, 그냥 소시민으로 사는 게 제가 뭘 할 것도 아니고 무슨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내랑 우리 아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은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까. 아까 그런 생각하다가 괜히 빡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욕심을 먹으라는 얘기냐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생각하다가 유튜브를 하나 찍자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몸에 신호가 오길래 이 새끼들이 내가 무슨 생각 때문에, 왜냐면 제 생각을 다 해킹하거든요, 얘들은. 그래서 얘가 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신호를 줄까 하다가 그렇다면 내가 아까 한 생각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나한테 욕심을 가지란 얘기인데 내가 지금 이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욕심을 갖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지켜보면 알겠죠. 에이구, 뭐 세상은 다 빤스 벗고 덤벼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걸 모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들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요즘에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 중에서 함돈균 교수라고 어디선가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모든 이 적폐 유튜브 스피커들을 정말 마치 조재룡이 적토마를 타고서 창을 휘둘러서 목을 치듯이 완전히 지금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멋져요. 네. 입도 걸고 화끈하고, 그리고 제가 함돈균 교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 참 진실돼요. 네. 진실을 얘기하니까 듣는 상대방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에 반박을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인재가 어디서 튀어나왔대요. 그러니까 새 시대에는 새 인물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함돈균 교수 요새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많이 봐주십시오. 오늘 구교용의 유튜브에 함돈균이 나와가지고 아주 사정없이 칼질을 하는데 멋지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시대에 지식인들은 왜 이렇게 비겁한가?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들은 아무리 정교수라 그래도 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단 눈밖에 벌어지면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로 사는 거죠.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단의 아젠다에 맞춰서 발언을 할 수가 있으면 키워주고, 괜히 바람 들어가지고 헛소리하면 재단에서 눈치밥 주고 버리고 이러면 보직인이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맞고 그냥 월급이나 타면서 버티다가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학재단이 이 교수들을 압력을 넣어요. 너 조용해라. 그래서 항상 이 아부하는 지식인들 이런 애들만이 등용이 됐지요. 현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이라는 거는 기껏 공부해가지고 비겁하게 똥구멍이나 살살 긁는 그런 존재들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웃깁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고작 한다는 짓이 남들 똥구멍에 빨아주는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특히 어린애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야, 저거 나이 처먹고 공부 뒤집다는 새끼들이 저렇게 저질할만 한다 이러면 그 자존심 안 상합니까? 네? 교수들이 그렇게 콧대 높은 교수들은 나 진짜 그 존재들은 그냥 음식점 가가지고 먹는 거나 타박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참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옛날에 어떤 유튜버 스피커가 그랬어요. 비겁하면 행복하다고.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새끼는 참 개새끼다. 너는 그렇게 비겁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좋냐. 네 자식이 널 뭘로 보겠냐. 걔도 자식이 있던데. 그 비겁하게 애비가 나가서 비굴하게 살아가지고 벌어온 돈으로 자식들 고기 먹여서 그 자식이 나중에 지 애비를 뭐라고 보겠나. 남자가 한 번 사는 인생에 뭐 비겁하면 용감해? 그렇게 살고 싶냐? 에이, 아무튼 그래서 난 안 믿어요. 뭐 박사니 뭐니 이런 애들 다들 지들 밥벌이에 기스 안 가는 그런 수위로 발언하는 애들. 에이고 그게 무슨 지식인입니까? 지식인은 용기가 있어야죠. 근데 과거에 해방 후에 지식인들이 용기를 가졌다가 다 숙청됐죠. 아니면 북으로 올라가거나 남한에 남아있는 애들은 그때 별 볼 일 없던 애들이 일가를 잃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 그 DNA가 어디로 갑니까? 나서지 마라. 너 나서봤자 칼 맞는다.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지식인들이 정신 상태가 썩어가지고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헛소리나 칙칙하고 그냥 돈 주는 대로 움직이고 돈만 빠가지고 돈 주고 불러준다면 가서 그냥 똥구녕에 살살 긁고 핥아주고. 그러니 어디 대학 교수 이런 게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기껏 명함 달고 나와가지고 그따위 비겁한 소리나 하는 애들이 무슨 지식입니까? 그 함동균 봐요. 멋지게 진짜 일당백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용기. 왜 이 난세에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참 멋진 사람들 앞으로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멋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이 좁은 우물에 살다 보니까 세계를 못 봐요. 그런데 하나만 얘기합시다. 인터넷이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검색만 할 줄 알면 전 세계의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지금은 AI가 발달해가지고 번역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방 안에서 천리를 보는 그런 천리 안의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는 뭐냐? 이제 지구촌이에요. 지구촌. 이 지구인들이 이제 하나의 화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전쟁, 폭력 이런 게 아니라 사랑. 이 전 지구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가 왔어요.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이 3월 3일 안에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인들이 영적 상승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위해서 인류의 그 사랑의 아젠다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럴 때 인류가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늘이 응답을 합니다. 지금 이미 우주에는 하나님의 우주선이 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외계인들은 이미 다 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숙제는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죠. 네. 그 사랑의 가장 키포인트가 우리식으로 동양 철학식으로 얘기하자면 연민입니다. 연민.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다. 우리 정말 다 같이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가 아껴주자.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웃긴 얘기 같죠? 네, 근데 그게 그래요. 정말로 우리 궁극적인 사랑이란 게 뭘까요? 남에 대한 연민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우연히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무심코 길 가다가 어머 나 저 리어카 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몸이 움직여서 이렇게 리어카 밀어주고 내가 오늘 왜 그랬지? 이러면서 집에 가요. 근데 그럴 때 내 몸에 무엇이 갑자기 이 어떤 존재가 깃들었을까요? 어떤 존재가 내 영에 깃들었길래 내가 그런 선행을 했을까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때 이게 내가 나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이 천사적인 행동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존재에 대한 체험을 해보는 거죠. 내 안의 신성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성령 그래가지고 따로 봅니다. 성부, 성신, 성령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자 이렇게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성령이라는 것이 외부냐 내부냐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는 원래 우리의 겉껍질은 육신 영혼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심장에는 내 고유 오리지널리티한 신성이 있어요. 이제는 그 신성을 다 깨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말 본디의 내가 내 태어난 존재를 깨닫고 비로소 신을 바라봤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존재의 창조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괜히 종교적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이라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냐 성령이 오시네 오긴 어디서 와. 내 안에 있던 건데 뭐 그게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게 본디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한 존재 그것이 신성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이제 발현됐을 때 정말 본연의 내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삿된 것들의 영혼을 맡겼다가 방황하다가 죽기 전에야 비로소 깨닫지요. 나 인생 잘못 살았어. 이게 아니었는데 인생 이거 다 아니었는데 이러고 죽어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 봤자 너 이거를 못 깨달았으니까 다시 한번 살고 와라. 다시 내려보내죠. 근데 내려보낼 땐 하늘에서 영혼이 다시 내려올 땐 육신의 몸을 입을 땐
그 기억을 다 리셋시키죠. 그러면 다시 한번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깨어나면,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였구나, 내가 이 생에 무엇을 해야겠구나, 내 이 생에 남을 돕는 것이 내 생의 미션이라면 나 정말 남을 돕다 가겠다, 뭐 이러면 그렇게 해서 충실히 선행을 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비로소 천사가 와서 당신 정말로 전생에 당신의 숙제를 다 풀고 이제 깨어났으니 우리 이제 천국 갑시다 이러면서 데리러 오지 않겠어요? 네, 이 꿈 같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되나 봅니다. 아까 이제 아내가, 제가 그랬어요. 아내가 아까 낮에 지범이가 전화 올까 안 올까 막 걱정하면서 투스레길래, 나 이제 날씨 풀렸으니까 우리 밖에 잠깐 나갔다 올까, 내가 마트 갔는데 같이 갈래?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옥상은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바지를, 기모 바지를 이제 그때 입더라고요. 그래서 기모 바지 입고 롱패딩 하나 입혀가지고 우리 유자 개 한 마리 끌고 우리 빌라 옥상을 갔지요. 그랬더니 이 유자는 오랜만에 밖에 나왔잖아요. 정말로 갇혀 있다가 산책도 못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 옥상을 막 뛰어다니고, 우리 아내는 이제 오랜만에 햇빛, 따뜻한 햇빛에 밖에 나온 거죠. 너무너무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날씨 풀렸으니까 아내 데리고 이제 산책 좀 하자. 그러면서 아내가 잠깐 밖에 나온 거로 이제 마음에 리프레시가 됐나 봐요. 그러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내가 기분이 좋았죠. 사람들은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내를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 결혼 생활 진짜 개판이었어요. 저 아내한테 못 해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나빴어요. 아내한테 정말 못됐었죠. 뭐냐면, 결혼하고 아내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처음에 홈스테이를 하던 데가 우리 장모님 친구분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유학생이란 존재는 봉이었어요. 봉. 그 한국인 교포들은 이 주류 사회에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유학생들을 많이 사기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학생으로 가고 들리는 바로는 집이 좀 산다더라 이러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너 얼마 갖고 왔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 정말 돈이 없다. 나 3,000불이 전부다. 이러니까 그 후로 한 3일 만에 찬밥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짐 싸서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음이. 미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진짜 그 넓은 땅에 불알 두 쪽 가지고 아내랑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화장실 다니 단칸방 하나 500불에 빌려가지고 이제 생활할 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제 눈치 보고, 그래서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거쳤으니까 아내가 가슴에 맺힌 게 많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막 화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아내한테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LA 들어와서 애 낳고 가정생활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 뭐 잠깐 한국 들어가서 어머니하고 좀 살아. 나 여기서 빨리 끝내고 돌아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어머니하고 아내가 살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트러블 좀 나고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장모님하고 살고 집을 어머니하고 이제 갈라섰죠. 그러면서 별거가 시작됐는데
아내가 그때 이제 맺힌 게 많죠.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아내한테. 그래서 지금 그거 갚아도 모자랄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아무 소리 못해요. 잘못한 게 많아서. 저 그렇게 좋은 놈 아니었어요, 아내한테. 예, 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닙니다. 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에휴. 그래서 아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미안하고. 아내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 저는. 예, 지금 뭐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솔직히 그래요. 아내한테는 잘못한 게 많아요. 아내가 저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많지요. 능력도 없는 거 만나가지고 열심히 아내는 돈 번다고 하고 전 집에서 논팽이로 기타 띵까띵까 하는 놈인데 오죽했겠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내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이제 현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걱정들 하지 마세요. 예. 좋게 잘 흘러갈 겁니다. 예.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내일 되면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켜보자고요. 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모든 게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는 내일 되면 돈 걱정에 정말 또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살아있네요. 예, 오늘은 살아있습니다. 내일도 살아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예, 하루하루가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을. 제 마음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예닫는 마음을.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어쩌겠습니까? 또 버텨보는 거죠. 근데 참 힘드네요. 예.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각자의 종교대로 가시던 말던 알아서들 하시고 늦잠 잘 분 늦잠 푹 자시고 아이들하고 짜장면 하나 시켜 드시고 밀가루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쌌죠. 빵값, 뭐 국수값 너무너무 비쌌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짜장면을 한번 드시면서 이제 많이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이 10,000원이다 이런 건 솔직히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 임대료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수류가 10,000원 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예. 아무튼 뭐부터 고쳐야 될지 사회 곳곳이 다 망가져가지고 물가가 전체적으로 뛰다 보니까 뭐부터 바꿔야 될지 좀 참 바빠요 지금. 근데 하나씩 좋아지겠죠. 기다려봅시다. 예. 좋은 날 되면 우리 정말 기분 좋게 짜장면 한 그릇씩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세요. 남 미워해봤자 내 마음만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편히 살아요. 예. 나는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멍해를 쓰고 웅크리잖아요. 나도 그냥 편하게 내 마음 편하게 용서하고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그러면 언젠가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강물에 시신이 떠오르겠지요. 네. 지켜보시자고요. 시간에 맡겨봐요. 세월에 맡겨보고
나를 정말 가슴 아파하게 했던 그 사람 언제 어디서 돌 맞고 죽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모두 남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남 가슴에 못 박지 말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삽시다. 종교란 게 뭐가 있겠어요? 남 돕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게 종교고 믿음이죠. 뭐 누가 이랬다더라. 왜 좀 가방 끈 있는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철학자 누가 이랬다는데 네 얘기는 없냐? 네 얘기는? 너는 무슨 생각하는데 왜 남 말을 들먹여가지고 왜 너를 합리화시키냐? 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얘기는 뭔데? 네 얘기가 설득력이 없으니까 남의 말을 빌려와가지고 네 얘기에 힘을 얻냐? 얼마나 네 얘기에 자신이 없으면 그러냐? 나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들 책 많이 읽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시자고요. 그 자신도 없어? 그 자신도 없으면서 무슨 방송을 하니? 못난 것들아. 예. 너네들이 방국 가고 너네들이 적폐야. 이제는 똑바로 해. 여러분 우리 깨어납시다. 이 지구가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사시자고요. 말하다 보니까 40분이 지났네요. 예,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